도강민 시험이라 이걸 이렇게 경쟁 말고 해보자 인물이 있네요. 22살의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가족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다. 우연히 대한민국에 흔히 회자되는 부동산 불빛이라는 말에 흘리듯이 그래서 25살 때부터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 재산에 들어오는 400만으로 투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시작한 것이 바로 묘지 경매에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독점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었다. 그러나 당시 묘지 경매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누구나 알려주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을 바닥부터 발로 뛰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갔다. 처음 시작은 가정으로서의 절박함과 성공에 대한 간절함의 하모니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월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 재산은 400만으로 남들은 꺼리는 묘지 경매를 시작해서 현재는 이 분야의 독보적인 1인자로서 70억 자산 경제적 자유는 물론 다양한 강의 및 글쓰기, 실무 등을 통해 과거의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며 경제적인 자유를 선물해 주고 있다. 대단하네요. 때를 잘 만나면 이런 기회를 갖는데 자선가의 일상으로 안내하는 블루오션 묘지 경매라는 것이 있네요. 자, 프롤로그에서 내 전재산 400만원으로 경매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믿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자금이 많이 드는 줄 안다. 나도 그랬었다. 시작할 때 나이는 26세였고 5세 아들을 둔 아빠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때는 가족이 풍족하게 살 여유 아니 오히려 부족하지 않게 해줄 능력조차 없었다. 그저 꿈만 가득한 20대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22세가 되는 날 소중한 아들이 우리에게 왔다. 집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자 잠깐의 고민도 없이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주위에 결혼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없어서 육아에 대해서 무지했다. 20대 초반의 빚덩이가 사회에 나오기가 너무 어리고 뭘 몰랐다. 이렇게 저렇게 구인 앱을 보며 구직 활동을 했다. 처음 한 일은 대형마트 안에 있는 인터넷 판매소의 영업이었다.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나였다. 마트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영업직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시작했지만은 해보지 않는 호객 경위를 하려니 쉽지 않았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 상했다. 신혼집은 경제의 한 원룸이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5만원. 보증금이 없어서 가장 저렴한 원룸으로 구했다. 직장이 대구였기 때문에 매일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에서 대구까지 출퇴근을 했다. 9시에 출근이라 꼭두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다. 퇴근을 하고 경주에 도착하면 밤 10시쯤 되는데 차비를 아낀다고 터미널에서 집까지 1.5km를 걸어간 적도 있다. 안 신던 구두를 하루 종일 신고 일수련이 뒤꿈치가 까이는 같은 기분이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러는 순간이 새삼스럽다. 이런 수고스러움까지 감내해야 하는 일이 택한 것은 급이 많다는 것에 설계되었었다. 영업직이니까 판매한 만큼 금조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전무해서 무지했다. 아르바이트 취업 호텔 사이트에서 1개월에 3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다음은 직장은 도축장이었다. 어머니가 식육점을 하셔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육가공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고기 부위별로 라벨링하는 일은 들어갈 때 월급은 160만원, 3개월 수습기간 지나면 190만원 받기로 했고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10년간 차례 달리던 현대자동차의 테라칸이라는 차를 타고 도축장은 시작 시간이 굉장히 이르다. 아침 7시 30분에 나서야 했다 해서 3개월 수습기간을 지나고 월급을 30만원 더 받아야 했으나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월급은 그대로였어. 그래서 친구가 5년 때 기다리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음 달에 반영해 주게 됐으나 결국 퇴사하는 마지막 달까지 월급은 160만원 문에 머물러 있었다.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을
하니 내 손에 145만 원의 월급이 지어졌다. 지금이라면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 알려주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은 시절을 세상 물정을 모르고 지식도 없는 22세의 가정이었다. 자, 집사람은 6개월간 내가 받아온 명세서를 보고 피가 묻어 도축된 고기를 나르면서 받아온 월급 봉투에는 피가 묻어서 그때는 수십 배를 벌었지만은 그 월급 명세를 보면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며 회상에 잠기게 된다. 도축 정을 퇴사한 이유는 아이의 출산 시기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 출산 후에 아내가 몸조리를 하면 군 입대해야 했다. 군생활 1년 9개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다. 다만 군생활을 하며 한 가지 위안이 된 것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책부터 찾아보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저 쾌락만 추구하고 살았고 책을 읽지 않는 패턴이었는데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던 내가 책부터 찾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막막하니까 조언을 듣고 그때 생각이 이렇게 했다는 거고, 교육을 하다 보면은 20, 30대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요? 식상한 말이지만 먼저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 시작한 그 분야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을 먼저 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면서 시작을 하고, 묘지 경매를 하게 된 이유는 많고 많은 부동산 경매 중에서 왜 묘지를 선택했나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왜 하필 묘지인가? 묘지가 돈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럴 것이다. 내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남들보다 일찍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다. 실제로 강의 등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질문을 받고 15번이 21세 때 이따금 인터넷 부동산에 들어가서 강남 빌딩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찾아보았던 것 같다. 이때가 월세가 4천만 원 정도면 매매가가 100억 이상의 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글을 쓰다 보니 그 당시에는 강남 꼬마 빌딩이 시세가 저렴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중학교 2학년 한자 시간에 숙제를 하지 않아 친구들과 교실 뒤편에서 벌을 서고 있었다. 그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너는 꿈이 뭐냐고 그 말을 듣고 잠깐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게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그래서 답변은 내가 봤던 답변은 300억으로 기억한다. 아마 이런 영향으로 부동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다.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강의를 듣기 시작한 것은 23세부터다. 어린 나이지만 가장으로서 이대로는 가족의 삶에 답이 없을 것 같았다. 내 집 마련은커녕 스펙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었다. 캄캄한 먼저 부동산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관심을 쌓아갔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리부터 입문시기 25세로 되나 싶은 게 1년 동안은 온전히 공부만 했다. 부동산을 공부했지만 경매에 대해서 선의 간이었다. 누구나 망해서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다시 사는 게 꺼림직했기 때문이다.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집사람도 반대했다.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돈을 벌겠냐고. 그런데 결국 경매를 하게 될 팔자였는지 우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할 수 있는 게 경매밖에 없어서 실전에 뛰어들게 되었다. 첫 낙찰은 경매 공부를 시작하고 1년 뒤였다. 1년 동안에 강의라는 강의를 모두 찾아들었다.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되면 지식을 쌓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하나를 듣더라도 내 것으로 채득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돈을 벌고 성공을 하는 명확한 공식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성공했거나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강사들을 찾아다니며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줄 부동산이나 창업을 기억거렸다. 독자 가운데도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실제로 뛰어든 계기는 상황이 절박해서였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강의를 듣고 일명 현타가 와서였다. 무엇을 배우고 지불하는 비용은 아깝지 않다. 그런데 강의에서 가슴 두드리면서 무엇이라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해보려고 하면은 2%가 모자라는 느낌이었다. 게다가 투자금이 없어 부족이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돈, 바로 투자금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400만 원이 전부였다. 남들에게는 3천만 원이 소액일지 모르지만 단돈 1천만 원도 없는 이들에게
그 돈은 그림의 떡이다. 내 상황이 그랬다. 여태 배운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최저가선으로 검색했다. 무엇이라도 하나 낙찰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최저가를 검색하니 몇십만 원부터 100만 원, 200만 원 물건들이 나왔다. 그러나 죄다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면적이 작아 쓸모없는 땅이거나 묘지가 있는 땅이었다. 내가 경매를 공부할 때만 해도 묘지가 있는 땅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하라고 했다. 분묘기지권이란 토지 지상에서 지상에 묘지가 20년 이상 온전히 있었을 경우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묘를 이장 또는 건드리지 못하는 권리다.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뒤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다. 그때 분연도 이런 생각이었다. 분묘기지권 때문에 다들 묘지를 하지 말라고 분묘기지권만 깨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에 이끌려서 경매 노마드 인생이 되었다. 이 시작도 내 청개구리 성향이 강하게 작용했다. 누군가가 정의로운 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싫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2개월 뒤에 자퇴를 한 것만 봐도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나름대로의 창립 정신이. 자, 이렇게 해서 나는 검정고시를 보고 학점 은행제로 채워서 대학교에 졸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 무조건 난도를 빨리 하고 싶었다. 경매를 시작할 당시 아무것도 없이 의욕만 넘쳐서 마음먹은 것은 바로 실행을 했었다는 거죠. 감사기도 수입차가 세대까지 400만 원 묘지가 건물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졌네요. 장소는 내가 거주하는 세종로차로 30분 거리인 청주에 있었다. 처음에는 임장이라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파악해야 하는지를 하나도 몰랐다. 내가 묘지 경매에 입문할 당시에는 이에 대해 강의를 하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저지르고 시작했다. 경제적인 자유를 잃은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백문이 불여지견이다. 강의나 책이 이 삶을 변하게 한다 생각은 물론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정말 내 삶을 바꾸는 것은 행동이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좋아한다. 예전에 책에서 이 문장을 봤다. 내가 오늘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내일은 바뀌는 게 없이 오늘과 똑같은 하루일 것이다. 그렇죠. 자, 돈이 없었다. 그래서 묘지였다. 맨땅에 헤딩 잊지 못할 첫 수익. 초보자도 할 수 있을까요? 140만 원에서 27살에서 돈을 벌고 묘지 이 물건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다. 그죠? 묘지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욕먹고 이런 묘지에 대해서 쓰라는 거. 묘지 경매의 성공 고칙은 딱 6개월만 미쳐라.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네요.